구리시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전통시장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그리고 전통시장을 사랑하시는 고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과 사랑과 삶이 펼쳐지는 구리 전통시장, 매주 수요일 1시간 동안 함께할 음악과 삶을 사랑하는 시민 DJ 박헌수입니다. 행복한 라디오 우리들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삶의 정보들을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전달해드리는 아주 편안한 시간이죠. 여러가지 유익한 정보들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럼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5월 30일 수요일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오랜만에 박남정의 널 그리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 오랜만에 박남정의 널 그리며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 나오면 왠지 손으로 이렇게 기억자춤인가요? 그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더 신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청명한 날씨와 함께 시작하는 수요일, 그럼 우리 삶의 유용한 정보들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시간, 행복한 라디오 우리들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먼저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일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네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기 불안정이 더해지면서 중부지방 그리고 경북지방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많은 곳은 20mm 안팎인데요.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날씨 예보와는 달리 지금 스튜디오 밖으로 보이는 날씨는 굉장히 맑고 청명하고 그리고 선글라스나 우산이 필요할 것처럼 강한 햇살이 내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지역은 낮에는 보통이다가 저녁에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합니다. 네, 이상 날씨 소식이었고요. 이제는 코너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저희 시간 행복한 라디오 우리들의 이야기에서는 모두 3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코너, 안녕하세요 구리시입니다. 구리시에서 열리는 행사 등 여러가지 구리시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 그리고 두 번째 코너는 이름하여 이럴 때 어떻게. 살면서 한 번쯤은 겪기 마련이지만 막상 일이 닥치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 처리 이야기를 실제 사례를 들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세 번째 코너, 마지막 코너죠. 마지막 코너, 오늘은 왠지. 오늘은 왠지에서는 DJ가 좋아하는 음악, 책, 영화, 연극 등을 사연과 함께 전달해드리는 코너. 혹시라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사연이 있으시다면 010-2187-2902번으로 보내주시면 음악도 보내드리고 사연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올 건데요. 들으실 노래는 이승철의 서쪽 하늘, 노사연의 사랑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잔잔한 노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노래는 이승철의 서쪽 하늘, 그리고 나중에 들으신 곡은 노사연의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5월 하고도 벌써 5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5월도 마무리가 되고 본격적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이 시작되잖아요. 달력을 보니까 6월에도 첫째 주 수요일 또 둘째 주 수요일이 쉬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 방송도 쉬기 때문에 오늘 방송하고 나면 3주 후에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은 한 주의 중간이고 또 이 시간이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나른하시기도 하실 텐데요.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하시면서 삶의 유용한 정보도 들으시고
또 좋은 음악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언제든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저희 방송에 음악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간단하게 보내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 번호 010-2187-2902 휴대폰 번호 010-2187-2902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저장해 놓으시고요. 가끔씩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실 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 갈 시간인데요. 첫 번째 코너, 안녕하세요, 구리시입니다. 첫 번째 코너에서는 구리시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이번 주 소식은 인창도서관 6월 야간 인문학 강좌 소식입니다. 참가 대상은 구리 시민이면 가능하시고요. 장소는 인창도서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데요. 2018년 6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7시에 있다고 하네요. 수강 신청을 미리 하셔야 되는데요. 2018년 5월 25일부터 마감시까지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 접수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550-8456 031-550-8456번으로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자세한 문의는 인창도서관 독서문화 담당자 550-8456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구리시민 알뜰 벼룩시장 소식이 있습니다. 6월 9일이네요.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갈매동에 있는 갈매중앙공원 바닥 분수에서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갈매중학교 뒤에 있는 것 같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 물품 판매. 그래서 이 벼룩시장 역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6월 4일 월요일 10시에 선착순 20팀만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은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접수 링크가 따로 있는데요. 이 접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공지사항 게시물이 나와 있고요. 준비물은 참가하실 때 신분증, 그리고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돗자리, 그리고 판매하실 물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물품은 새물건도 되고요, 또 재고품도 되고 일회용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먹거리도 가능하시고요. 그러나 영리나 이제 상업적인 그런 이제 판매는 금지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벼룩시장 판매 및 주변 환경 정비에 참여하시게 되면 봉사활동 4시간을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특히 이 봉사활동 때문에 점수 때문에 주말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봉사활동 4시간 인정 해드린다고 하니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리시청 자원행정과로 문의 주시면 되는데요. 031-550-2259번 031-550-2259번으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7848님 박진석의 천년을 빌려준다면 신청하셨는데요. 신청 감사드리고요. 노래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바로바로 음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는데요. 방금 7848님이 신청해 주신 박진성님의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리고 김범수의 보고 싶다 두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노래 두 곡 듣고 오셨는데요. 네, 7848님 신청해 주신 박진석의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리고 나중에 들으신 곡은 김범수의 보고 싶다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12시 3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간단하게 보내실 수 있는데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휴대폰 번호 010-2187-2902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저장해 놓으시고요. 가끔씩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언제든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벌써 두 번째 코너 갈 시간인데요. 두 번째 코너, 이름하여 이럴 땐 어떻게? 네, 두 번째 코너 이름하여 이럴 땐 어떻게 해서는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겪기 마련이지만 막상 일이 닥치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 처리 이야기를 실제 사례를 들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신문에 게재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판매 중인 보험 약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보험 설계사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약 400만원에 달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서 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남았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이 모 씨는 지난 2014년 9월 A 보험 회사 소속인 보험 설계사로부터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치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지난 3월 치아 브릿지가 필요해진 이 씨는 치료에 앞서 담당 보험 설계사에게 약관 내용을 문의를 했고 해당 시술도 보장이 된다는 설계사가 확답을 주자 이 씨는 안심을 하고 약 400만원에 달하는 브릿지 치료를 받은 후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 보험사는 브릿지 치료 과정에서 발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실제 약관상에는 이 씨가 받은 시술이 보장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본인 과실을 인정한 담당 설계사가 이 씨에게 민원을 접수하도록 도왔지만 보험회사는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면서 끝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회사 측은 보험 설계사가 잘못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약관에도 없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담당 설계사도 이번 민원으로 인해 개인적 벌점을 받았다면서 연락이 두절됐다. 결국 명백한 설계사 과실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남은 셈이다. 실제로 보험업법 102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 설계사가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을 진다. 하지만 이 경우는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가 아니고 이미 가입한 이후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생긴 문제라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씨는 차라리 담당 설계사가 잘 모른다고 솔직히 말했다면 보험사로 직접 확인을 한 다음 치료 여부를 결정했을 텐데 괜히 보장된다고 장담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면서 이럴까봐 미리 확인까지 했는데 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보험사는 책임 회피하기 급급했고 보험 약관도 모르는 담당 설계사 또한 겨우 벌점만 받은 채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바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리라고 믿고 믿고 치료를 받았는데 당장 400만원이란 돈이 못 받게 돼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토했다. 한편 이 보험회사를 감독하는 금감원 관계자는 민영보험사인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전후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분쟁을 조절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약관상 받을 수 없는 보장을 설계사가 단순 착오로 잘못 설명했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네, 맞습니다.
많이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일들이 참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뭐 아는 사람이니까 알아서 잘 해주겠지, 뭐 오래 보험 일을 했으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시는 계약자분들도 반드시 직접 확인을 하시고, 또 보험회사에 유선으로 문의를 하셔서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 개인 휴대폰 번호입니다. 010-9990-1365번으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더 친절하고도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올 건데요.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그리고 소방차 어젯밤 이야기 두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그리고 나중에 들으신 곡은 소방차 어젯밤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음악과 삶을 사랑하는 시민 DJ 박헌수가 진행하는 행복한 라디오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럼 벌써 오늘의 마지막 코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코너, 오늘은 왠지. 오늘은 왠지에서는 DJ가 좋아하는 음악, 책, 영화, 연극 등을 음악과 함께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영화를 준비했는데요. 영화 제목은 국제시장. 다들 기억하시죠? 1000만 명 넘는 관객을 동원한 국제시장. 6.25 발발 직후 함경도에서 피난길을 떠난 덕순의 가족 이야기예요. 덕수는 여동생을 업은 채 가족들과 배를 타기 위해 부랴부랴 길을 떠났죠. 그러던 중에 동생의 손을 놓쳐 잃어버리고 마는데요. 덕수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먼저 가라고, 먼저 가! 이렇게 아버지는 동생을 찾으러 도로 배에서 내려갑니다. 덕수와 가족들은 아버지와 여동생을 고모가 사는 국제시장 꽃분이 내에서 만나기로 하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실제로 6.25 동란 때 잃어버린 가족들을 아직도 여전히 못 찾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손수건을 훔치는 거를 제가 봤는데요. 덕수와 가족들은 무사히 고모가 사는 꽃분이 내에 도착을 하게 되고, 친구들과 함께 덕수는 구두 닦기를 하는 등 돈을 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어느새 20대 청년이 된 덕수. 덕수와 친구 달구는 해양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학교에 붙어서 너무 기뻤던 덕수. 그러나 친구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꿈인 해양대를 포기하고 독일 광부로 파병을 나가게 되는데요. 어둡고 캄캄하고 외지에서 외로움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버는 이유는 오직 하나,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덕수는 가족만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되죠. 또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요. 또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덕수는 또 베트남 전쟁까지 참전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 그대로 담고 있는 영화 국제시장. 베트남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가족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는 덕수는 다행히도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기억 많이들 하시죠? 1983년도
남북 이산가족 찾기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바로 잃어버린 아버지와 여동생을 찾기 위해서였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겨우 미국에 입양되어서 살고 있는 그 배에서 헤어진 여동생을 찾아내게 되고 다시 가족들은 만남의 기쁨을 맞이합니다. 덕수는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꽃분이네를 처분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꽃분이네는 지금도 국제시장, 부산 국제시장에서 영화 이후에 굉장히 명소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가고 하는 그런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자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덕수는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아내의 권유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한켠에 간직하면서 꽃분이래를 정리하고 부산에서 이제 행복한 노년을 보내게 되는데요. 영화는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살아낸 우리네 아버지들의 이야기, 천만영화 국제시장. 실제로 보는 내내 저희들이 부모님 생각이 나서 눈물이 많이 났고 또 옆에 계신 분들도 많이 우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이 덕수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영화의 배경이 된 흥남철수, 많이들 일사후퇴라고 부르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배를 가족도 이 배를 타셨다고 하는데요. 흥남철수 작전은 중공군이 한국 전쟁에 개입해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1950년 12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열흘간 미군과 한국군을 흥남항에서 철수시킨 그런 작전입니다. 원래 본래의 작전은 미국하고 한국군 그리고 아주 소수의 난민만 이제 선박편으로 철수시키자는 것이었는데요. 예상외로 너무 많은 피난민이 흥남항으로 이제 몰리게 된 거죠. 이때 김백일 장군이라는 분과 미군 소속의 현봉학 박사가 미군 지휘관을 간곡하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은 그 배에 있던 대부분의 무기를 다 버리고 그 자리에 있는 피난민들을 태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결과 10만 명이나 되는 피난민이 안전하게 남한으로 철수를 하게 되는 그런 감동적인 실화죠. 그리고 이어서 파독 광부, 그리고 간호사. 지금 20, 30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1960년 한국은 외화 부족 사태를 겪었고 심각한 실업난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까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우리 국민소득은 76달러라고 하는데요. 당시 UN 가입국 120여 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그런 빈국이었습니다.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국의 차관을 요청을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독일에 한국인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주면 이들의 그 월급 임금을 담보로 1억 5,900만 마르크라고 하는데요. 이 큰 돈의 차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1960년부터 1980년대 사이에 8,000명 가까운 광부분들과 약 1226명의 간호사분들이 독일에 파견이 됐습니다. 독일에 도착한 광부와 간호사분들의 마주한 현실은 정말 참담했는데요. 광부들은 지하 1000m, 섭씨 40도까지 올라가는 막장에서 일을 하셔야 됐고, 간호사분들은 정말 그 환자들의 대변을 치우고 하는 그런 온갖 잡무를 맡아야 했었죠.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그들은 갱도와 병원에서 번 돈의 대부분을 고국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보낸 송금한 돈이요, 당시 우리나라 GDP의 2%에 달했을 만큼 한국 경제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제가 누리고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우리 선배 세대분들, 아버님, 어머님 세대분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감사함 이런 것들을 너무 몰랐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라리 역사에 대해서 아예 몰랐다면 조금 덜 미안했을까요? 피땀 어린 그 근대화 과정을 이런 영화 또는 역사책, 이런 몇 줄, 이런 몇 분의 영화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젊음은 이전의 젊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화 국제시장을 통해서 그 희생을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우리 구리 전통시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 세대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또 배고프지 않고 또 우리가 정말 노력만 하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영화 국제시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지난번 평양 공연에 참여했던 가수 중에서 강산의 라구요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강산의 라구요 보내드릴게요.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강산의 라구요 보내드렸고요. 이제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영화는 이제 국제시장. 국제시장을 통해서 우리 먼저 이 시대를 살아오셨던 선배님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간단하게 보내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 번호 010-2187-2902, 핸드폰 번호 010-2187-2902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저장해 놓으시고 가끔씩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제 5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죠. 5월 마감 잘 하시고요. 이제 저는 다음 시간은 6월 20일입니다. 6월 20일에나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6월 달이 되면 이제 여름이 보통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내일 지나서 모레면 바로 6월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름에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우리 바깥에서 일하시는 우리 상인 여러분들 많이 덥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을 생각하시고 또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힘내시고 또 5월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인생에 돌아오지 않는 시간, 2018년 5월 30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이문세 붉은 노을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음악과 삶을 사랑하는 시민 DJ 박헌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